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로엠피 시작하겠습니다. 김도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요즘 국회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 업무 추진비 내역을 공개해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죠. 청와대도 반박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고요. 자, 먼저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그런 과정, 사건의 개요 어떻게 됩니까? 예, 이제 기획재정부 산하에 이제 디브레인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예산 자료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제 기재부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들한테 아이디를 발급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심의원실이 이 아이디를 이용해서 37개 기관에 이제 47만 건에 해당하는 자료를 내려받았는데요. 이제 청와대를 포함해서 이제 대법원, 대검찰청, 헌법재판소 등 이런 중요한 기관들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한마디로 기재위에서 만든 재정 분석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한테 줬고, 예. 그거를 통해서 심재철 의원실에서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입수를 했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제 심의원실이 내려받은 자료가 일반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자료라는 것들입니다. 청와대 업무 추진비 내역이나 회의 참석 수당 같은 경우에는 민감한 자료들이라서 일단 막혀 있습니다. 이제 다운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기획재정부에서는 이 자료들을 비인가 자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회의원들한테 아이디를 발급했어도 이 내용들은 볼 수 없는 자료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받은 겁니까, 심의원실은? 이제 심의원실 설명에 따르면은 해당 자료를 처음에 클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다운을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로 가기를 2번을 눌렀는데 폴더가 하나 나왔고 그 폴더 안에 해당 자료들이 있었고 그래서 다운을 내려받을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이거를 이제 기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시연을 직접 해보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연히 이렇게 뒤로 가기 백스페이스 키를 2번 눌렀더니 내용이 뜨더라. 그래서 그걸 받았다라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다면서요? 예, 이제 기재부는 심의원실을 보좌진들을 이제 정보통신망법 48조를 위반했다고 고소를 했는데요. 고소했죠. 네, 고발했는데 이게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의원실이 백스페이스를 2번 눌러가지고 그 폴더에 접근한 것이 정당한 접근 권한이었는지가 이제 쟁점이 되는 셈입니다. 기재부 쪽에서는 심의원실 보좌관 쪽, 심의원실 보좌진들 중에 해커가 해킹을 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죠. 해킹이라는 단어는 쓰진 않죠. 네, 해킹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고요. 6년 이상 근무를 한 이 시스템에 정통한 어떤 보좌진이 있고 그 보좌진은 이 작업 자체가 불법적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6년 근무했다는 거는 국회의원실에, 심의원실에. 예, 심의원실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비인가 자료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침입을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자, 해킹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사실상 그런 일종의 불법적인 그런 비인가 자료에 접근을 했다라는 주장인 거죠. 예. 심의원 쪽에서는 반대지 않습니까? 예, 우연이 됐다는 거죠. 우연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서 법 위반 여부와는 또 다른 차원으로 그럼 심의원이 공개한 내용이 쟁점이 되는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이를테면은 일단은 공개 자체가 해도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정통만법의 또 이제 49조에 따르면은 이 해당 자료는 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되는 혹은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가 비밀 자료이고 누설하면 안 된다라고 적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원실이 공개한 청와대 업무 추진비 자료가 기밀인지 아닌지가 또 이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도 좀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정당한 의정 활동이냐 아니면은 그야말로 기밀을 누설한 어떤 행위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제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같은 경우에는요, 심의원은 우연히 별다른 위법 행위 없이 정보를 취득했고, 그 목적은 예산 남용 실태의 파악이었다면서 보수적인 당이든 인기가 없는 당이든 국회의원이 행정기관의 예산 남용을 감시하는 것은 공익적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반면에 이제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같은 경우에는 심의원은 단순히 한국재정정보원의 오류를 이용해 자료를 내려받은 것이라면서 이 행위 자체는 어떤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게 끝나가는 상황이 아니라 계속 그 확산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 심재철 의원은 내일 대정부 질문에서 실제로 그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백스페이스 2번 누르는 거를 내일 대정부 질문에서 시연을 하겠다고 했어요. 예, 맞습니다. 내일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도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